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2월 여기 현지 미국 시간으로 2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아침 8시 5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일드맥스 ETF 그룹 A 테슬리가 2월 분배금이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로 DTE 커브드 콜이 일드맥스에서 출시가 됐네요. QDTY. 그래서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빨리 보실 분을 위해서 요거 그냥 스크린샷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지난 수요일 날 그룹 D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발표 형식에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메일을 일드맥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거를 바로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드맥스에서 자기들 주간 업데이트 되는 그 분배금을 발표를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요 ROC 칼럼이 새로 생겼어요. 이전에는 요 ROC 칼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주간 그 라운드 힐이나 렉스웨어 뭐 이런 데서는 분배금이 발표되면 바로 ROC를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일드맥스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늦게 한 두 달 늦게 ROC를 그동안 쭉 발표를 해와서 많은 불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지난 수요일 날 그룹 D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ROC 칼럼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분배금 발표와 함께 바로바로 몇 퍼센트나 ROC가 되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SDTY는 이번 주는 발표가 안 났어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고 GPTY 99%, LFGY도 100%, 그리고 YMAX 92%, YMAC이 85%, MSTY가 33%, 그 외에 이제 YQQY하고 NG는 제로 ROC입니다. 그리고 애플리는 88%, ARYY 95%, 디소가 90%, 93%,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97.65%로 상당히 보시다시피 ROC가 상당히 높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ROC를 이해를 제대로 안 하시면 ROC가 이제 나쁜 거다, 뭐 원금 녹여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이 그동안 제가 여러 번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나한해님께서 또 새로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답변을 지금 국세청에 문의를 하셨는데 외국 법인에서 그러니까 외국 법인 그러니까 이제 일드맥스가 미국 회사니까 외국의 집합 투자자 외국 법인에서 지급하는 그 배당금과 분배금의 ROC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국세청은 배당 소득세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은혜님. 그래서 이 ROC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요 비디오를 참조를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일단 100% 원금 회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OC로만 100%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에서는 면세를 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에도 세금을 징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 ROC를 통해서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면세인데, 그리고 이제 ROC로 100% 원금 회수된 후에는 이제 ROC라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징세의 복잡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증권회사에서 이걸 다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요 비디오 내용에 보시면 왜 그런 식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일단 그 다운로드를 지금 이제 이 19A-1이라고 하는 노티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요 일드맥스 ETF의 텍스트 다큐멘트에 가시면 쭉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배당금 중에 몇 퍼센트가 ROC인지를 이제 요거를 근거 서류로 해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기간이나 소득세 신고나 아니면 그 일반 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하셔서 이 법적인 근거는 출자금의 감액 배당은 면세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이 분배금과 배당금의 ROC 부분은 한국 회사에서 주는 것은 면세를 해줍니다. 근데 단지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당한 불공정한 징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소득세 신고 중에 환급 신청을 따로 해보시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급이 거부되면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그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한 징세는 불합리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S&P 500이나 그리고 나스닥 100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일주일 내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동안에 몇 퍼센트나 증가를 했을까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거 왜 마이너스로 나왔지? 아무튼 나스닥도 한 1.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높게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하나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나중에 그 저희들이 제가 그 따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옵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 YM 트래커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주 전체 그러니까 탑 4개 4대장의 내부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MSTY 같은 경우는 지금 2.27 빌리언이 정도 돼서 전체 1.X에서 발행하는 ETF 전체 시장이 약 한 거의 10 빌리언 가까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는 10 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줄었네요. 9.93 빌리언. 10 빌리언 중에 약 22.9% 그리고 NVDY는 1.53 빌리언으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테슬리도 약간 증가를 했고 코니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테슬리가 코니보다 컸었는데 이번 주는 코니가 역전을 했네요. 그래서 이 내부가 전반적으로 이 탑 4개 4대장의 내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6.23 빌리언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트래크에 가서 테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1월 20일에서 2월 14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옵션 매매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19일. 테슬리 가격이 이제 12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테슬라는 355.84달러가 됐고 30일 변동성은 52.8%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그 가격이 다운됐었어요. 440불까지 갔던 테슬라가 지금 이번 주는 거의 340불까지 떨어져서 한 100불 정도 20%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 한 오늘하고 어젠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마지막에 지금 약간 증가하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약 4주 동안 많은 이 합성 옵션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제일 큰 것이 이 480불에 있던 그 신테틱 옵션 합성 옵션 14,498개의 컨트랙트를 350달러로 이렇게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 다운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약 1억 7,3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주당 약 1.74달러가 손실이 됐죠.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의 트레이드인가요? 토탈 트레이드 된 게 12번인데 12번의 합성 옵션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손실이 약 3억 1,200만 불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3.13달러 정도가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미 3.13달러의 이 내부가 지금 다운이 됐죠. 다운된 게 이미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가격에. 그래서 여기서 더 다운되는 건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합성 옵션은 오늘까지 약 3.13달러, 주당 3.13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숏콜에서, 위클리 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주, 2주, 3주, 4주 차까지, 이번 주까지 이 위클리 콜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이 콜 옵션 컨트랙트가 소위 말해서 다운플레이, 가격이 떨어질수록 저희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의 이 커브드 콜 트레이딩에서 약 거의 한 9,8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저희들이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행한 이 총 몇 개인가요? 총 33,658개의 컨트랙트를 5개의 다른 4개의 다른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이 컨트랙트를 팔아치움으로 해서 생긴 요 프리미엄이 약 18 밀리언인데 요거는 일단 다음 주 분배금에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커브드 콜에서는 거의 한 9,8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이 콜 스프레드에서 보험금을 지불했죠. 보험금 지불한 게 약 60 밀리언. 요게 132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그 보험금이 약 3,700만 불, 거의 3,800만 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커브드 콜에서 본 9,800만 불에 3,700만 불의 비용을 제외하니까 저희들이 총 커브드 콜에서 본 실현한 수익이 약 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0.6센트 정도 수입을 오늘까지 이 위클리 콜에서는 실현을 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3.13달러 돈을 잃었고 위클리 콜에서는 약 60센트 정도 돈을 잃어서 테슬리는 오늘까지 총 합이 약 2.52달러, 주당 2.52달러 정도의 손실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음 주 분배금 예상할 때 제 생각에는 거의 위클리 콜에서 돈을 얻어낸 수익을 본 한 60센트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ROC를 조금 써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때 일단 그건 한번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B NVDY입니다. NVDY는 다음 주 2월 26일 날 분배금이 발표가 되고 오늘 21.29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138달러입니다. 상당히 지난주에 비해서 여기 스파크라인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는 1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100불 정도, 아직 한 10불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0불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30일 변동성은 59%로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총 몇 개입니까? 총 10번의 이 합성 옵션 트레이딩을 통해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30달러를 가지고 있는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 수가 11만 7,490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컨트랙트 130달러짜리 컨트랙트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지만 오늘 클로즈 가격이 138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1달러 42센트 정도의 약 1억 달러 이상의 이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인데 표현을 안 했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까지 집계상으로는 공식적 집계로는 95센트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약 1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실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배금 발표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다음 주 중에 뭐 그때 상황을 봐서 일부 합성 옵션을 처분을 하지 않을까. 합성 옵션을 롤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금 이 마이너스 된 거를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셋째 주죠. 셋째 주에는 이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위클리 콜에 저희들이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는 손실을 좀 봤습니다. 손실을 본 게 약 22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봤죠.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 그러나 여기에서 돈을 조금 회복을 하긴 했어요. 조금 회복을 하긴 해가지고 돈을 회복을 조금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회복을 못해서 오늘까지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현재 2,600만 불 정도의 수익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차까지 위클리 콜에서 2,6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서 주당 약 35.9센트의 수입을 실현을 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비록 합성 옵션에서 95센트 돈을 잃었고 위클리 콜에서 약 35.9센트의 돈을 벌어서 전체적으로 59센트의 돈을 잃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합성 옵션의 일부를 롤업을 하면서 수익을 실현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을 좀 줄여주면 뭐 그 1달러 가까이 손실을 줄여주면 거의 한 1달러 가까이 엔비디와이도 수입을 확보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분배금 계산할 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그룹 C고 분배금 발표는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날 코니가 발표하는 코니가 지난주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로 해봅니다. 그래서 코니는 코인의 지금 현재 30일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거의 80%거든요. 가격이 거의 왔다 갔다 거의 롤러코스터인데 이번 주는 상당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400불 아침에는 98,000불을 넘었었는데 지금 약간 떨어졌네요. 오늘 클로스된 가격이. 그래서 98,000불 정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2주 동안에 이 합성 옵션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여기 그 320달러짜리를 29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생긴 손실이 약 7,800만 불 가까이 손실을 봤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90달러에 합성 옵션 컨트랙트 수는 약 41,545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돈을 잃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7,500만 불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스트라이크 그 프라이스가 290달러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274달러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높죠. 그래서 풋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롤업을 하면 손실을 보니까 합성 옵션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익스파이리 데이트가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이기 때문에 290달러를 만약에 못 넘기게 되면 다음 주 롤오버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요 다음 주 초에 이 코인의 가격이 최소한 290달러 넘어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 그러면 이 익스파이리 데이트가 2월 2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은 워낙 가파르게 가격이 여기 보시다시피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숏콜에서도 이 커브드 콜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더 수입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으로 100%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4,8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약 6,500만 불의 수입이 현재 실현이 됐고 보험료로 지급한 것이 다음 주 끝까지 해서 약 1,200만 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 보니까 약 5,290만 불 정도의 수입이 실현이 돼서 오늘까지 코니는 주당 약 55센트 정도, 55센트 정도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78센트 손실을 보고 있고 위클리 콜에서 약 55센트의 수입을 발생시켜서 코니는 오늘까지 약 23센트 정도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MSTI를 보겠습니다. MSTI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 발표가 났죠. 한국은 아직 분배금이 입금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보통 금요일 날 분배금이 들어오는데 보통 목요일 한 자정을 넘어가면 바로 분배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라인이 지금 안 나오는데 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MSTI는 그룹 D고 다음 MSTI 분배금 발표는 3월 12일입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MSTI는 오늘 25달러를 넘어섰고 MSTR은 337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도 역시 69.8% 약 70% 가까이 되죠. 아직 여전히 훌륭한 30일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 롤오버 그러니까 롤 다운을 했습니다. 390달러짜리 롤 다운을 390달러에서 330으로 롤 다운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이 약 1억 1,200만 불 그리고 315달러의 이 컨트랙트를 클로즈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수입을 약 1,500만 불 정도 받네요. 그 외에 이제 330달러짜리 합성 옵션 31,788개를 31,785개를 열면서 또 손해를 본 게 약 비용 들어간 게 약 150만 불 그리고 315달러짜리 다시 1,100개를 다시 더하면서 생긴 수입이 약 1 밀리언 그리고 330달러짜리를 또한 더하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315달러짜리 1,100개를 클로즈를 시키면서 발생된 이익이 약 1 밀리언 그리고 33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900개를 다시 더하면서 거의 한 97만 8천 불의 이익을 어제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실현된 합성 옵션의 합계는 약 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주당 1달러 정도가 1달러 9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열려 있는 세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따로 갖는 총 66,465개의 컨트랙트 중에 315달러짜리와 330달러짜리는 지금 현재 이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337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를 시켰으면 315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서 21,030개의 컨트랙트에서 저희들이 주당 컨트랙트 하나당 22.73달러의 수입을 발생시켜서 4,700만 불 그리고 33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것은 컨트랙트당 7.7달러에서 26 밀리언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보면 총 7,3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비록 우리가 1억 달러 정도 돈을 잃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은 7,300만 불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그러니까 로스를 보고 있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약 2,600만 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를 잃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드 콜을 보시겠습니다. 커브드 콜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총 몇 개나 되나요? 12개. 일주일 새에 12개의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총 벌어들인 돈이 약 3,3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에 벌어들일 프리미엄까지 다 해서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수입이 약 6,5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커브드 이 콜 스프레드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총 해서 약 10 밀리언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이 콜 스프레드 비용과 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다 합해 보니까 5,400만 불. 그래서 주당 약 60센트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현재 수익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1달러 9센트, 위클리 콜에서는 약 59.6센트의 돈을 벌어서 거의 50센트 정도, 주당 50센트 정도는 돈을 잃고 있지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현재 7,300만 불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다시 더 해보면 저희들이 약 한 30센트 정도는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 너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390달러와 315달러는 익스파이리가 2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390달러짜리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MSTR이 390달러까지 가기는 조금 벅차 보이고 그렇지만 315달러짜리는 일단 현재 수익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수익을 실현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생각에는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서 MSTR도 더 한 350달러까지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맞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얼마만큼의 손익이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성적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MSTR은 둘 다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FBI를 보겠습니다. FBI는 그룹 B로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NVDA하고 같이 발표가 됩니다. FBI는 메타는 659달러,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많이 이 가격이 올랐어요. 100불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때 2월 5일 날 롤업을 600달러에서 705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수입이 그때 2,700만 불 발생이 돼서 주당 약 2.9달러가 수입이 발생이 됐죠. 그 외에 소소한 트레이드를 다 합해 보니까 합성 옵션에서는 2.89달러 정도의 수입을 발생이 됐고 커브드 콜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돈을 잃었어요. 이때 1월 30일 날 그때 1월 30일 날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요 시점에 그때 물론 돈을 조금 잃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금씩 돈을 좀 벌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돈을 조금 잃었어요. 이번 주에 돈도 좀 잃고 해서 이제 뭐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디센트한 어느 정도 해서 약 3밀리언 3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비용에서 물론 돈을 좀 벌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뭐썩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한 9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오늘까지 3주차까지 약 398만 불 정도의 손실이 위클리 콜에서는 발생돼서 약 주당 42센트.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2.89달러의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위클리 콜에서 42센트를 잃었다 하더라도 주당 FBI는 약 2.46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 1년 동안에는 제일 높은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B에 FBI가 나올 때 상당히 좋은 분배금이 예상이 됩니다. 자, SMCY를 보겠습니다. SMCY는 그룹 D, MSTY와 같습니다. 오늘 클로즈된 가격은 28.89달러 그리고 SMCI는 47.91달러로 거의 50달러에 지금 육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스파크라인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덕분에 30일 변동성은 113.9%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데크레데이션에 분배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2월 10일 날 30달러를 4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약 19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실현했습니다. 약 4.16달러. 그리고 2월 11일 날 7,111개의 이 합성 옵션을 클로즈를 시키네요. 클로즈를 시키면서 약 7.8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탈 오늘까지
SMCY는 4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27,361개의 합성 옵션에서 총 $20 밀리언 정도의 수입을 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26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분배금 재원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 4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합성 옵션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가격이 거의 47.9달러, 48달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클로즈를 시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약 2,1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확률은 되긴 낮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SMCY 같은 경우에 충분한 분배금 자원이 여분으로 남아 있다. 아니, 여분이라기보다 뭔가 백업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실현된 것이 4.2달러고 또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돈이 약 4.5달러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거의 뭐 8.8달러입니다. 그래서 SMCI는 지금 SMCI의 추세 상승에 상당히 지금 take advantage, 그러니까 그 잘 이용을 해서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안타깝게도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이번 주에 총 잃은 돈이 약 $14 밀리언,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약 거의 $10 밀리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요 크레딧 콜 보험금 받은 거하고 또 비용 낸 거 해보니까 약 5.69 밀리언 정도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커브드 콜과 보험을 다 합하니까 약 4.2 밀리언 정도 손실이 발생돼서 약 주당 89센트의 손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 합해 보니까 SMCY는 오늘까지 약 3.36달러 정도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상당히 선방을 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TY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스파크라인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PLTY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룹 B입니다. PLTY는 오늘 91.94달러입니다. 제가 일드맥스 3년째 보는데 아마 이게 최고로 높은 일드맥스 ETF의 가격이 아닌가. 뭐 계속 올라간다면 뭐 좋죠. 올라가면 뭐 100불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1.X ETF들은 보통 우리가 20달러 대 10달러 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X ETF 가격이 90달러다 그러면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1.X에서 너무 가격이 높으면 이 사람들이 언뜻 이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 액면 분할을 해서 뭐 가격을 50달러나 40달러대로 낮춰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아는 지금 119달러입니다. 거의 120달러고 30일 변동성은 57%입니다.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두 개 2월 5일과 2월 6일 날 벌어들인 합성 옵션의 롤오버를 하면서 84달러짜리를 105달러로 넘기면서 벌어들였던 돈이 약 22달러입니다. 그 외에 새롭게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컨트랙트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더 하면서 생긴 비용 제외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3,100만 불, 그래서 주당 약 19.1달러 정도의 수입이 확보가 됐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10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갖는 12,695개의 컨트랙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주당 컨트랙트 하나당 수입을 볼 수 있는 게 14달러고, 토탈 계산해 보면 1,700만 불, 거의 1,800만 불의 수입을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10달러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까지 현실화 시킨다 그러면 뭐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30달러에 주당 30달러의 수입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이 합성 옵션에서는 19달러의 이익을 실현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끝까지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1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네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험으로 가지고 있던 것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0만 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위클리 콜을 더 해보니까 약 6밀리언, 약 6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약 3.7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19달러,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3.7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PLTI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15달러 이상의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지금 내부가 거의 배로 늘었어요.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그래서 팔란티어가 오르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PLTY 또한 이 내부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1밀리언이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0밀리언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지 않느냐, PLTY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그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리다시피 이 SDTY와 하고 QDTY를 두 개를 일단 트래킹을 시작을 했어요. SDTY는 시작 날짜가 2월 6일이고 QDTY는 2월 13일 어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제가 이 자세한 걸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일단 SDTY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첫 번째 분배금 발표가 나오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제로데이 DTA가 이 사람들이 롱콜 옵션을 씁니다. 이거는 그 일드 맥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라운드 힐에서도 똑같이 해요. 라운드 힐에서는 롱콜 옵션을 4개의 이 4조각을 잘라가지고 이 각 분기별로 롱콜 옵션을 해놓습니다. 근데 일드 맥스는 특이하게 그렇게 분기별로 안 자르고 12월 19일, 그러니까 올해 12월 19일에 익스파이어 되는 롱콜 옵션을 이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래킹을 한 가격이 프라핏이 지금 이제 23,000불 정도 프라핏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월 6일부터 그래서 주당 약 19센트의 이익이 미실현된 거죠. unrealized profit and loss per share. 그러니까 미실현된 수익이 주당 19센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줄 건지 안 줄 건지가 지금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로데이 그러니까 제로데이 콜 옵션에서 발생된 미실현된 미실현된 밸류는 33,000불. 그렇지만 이제 실현된 이익은 2만 불입니다. 이게 이제 ETF 하나당 16.69센트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발표가 나니까 이게 요 16.69센트 위주로 돈을 줄 건지 아니면 요거 realized 된 그러니까 실현된 이익에다가 미실현된 롱콜 옵션 부분의 수익을 더해서 줄 건지.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뭐 16센트 근처에서 돈을 주면 요거 그러니까 미실현된 거는 돈을 안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미실현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35센트를 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요걸 두 개를 더 해가지고 그럼 이제 미실현된 거는 당연히 ROC겠죠. 그래서 요 ROC를 더 해서 35센트를 줄 건지 그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안 보여드리고 일단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DTY 같은 경우 지난주 2월 6일 날 2.5밀리언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일주일 새에 거의 4밀리언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이제 SDTY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QDTY도 같습니다. 이제 QDTY는 여기 보시다시피 30일 변동성이 높죠. 16.4%로 12%보다. 그래서 미실현된 현재 그 롱콜 옵션의 이익은 약 82센트고 제로데이 DTA는 14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어제 2.5밀리언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루 새에 뭐 얼마 안 늘었죠. 얼마 안 늘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으로서는 SDTY는 뭐 최하 16센트 그리고 QDTY는 약 14센트의 수입을 이번 주까지 확보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일 날 발표가 되면 그걸 봐서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요 옵션 트레이드를 업데이트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대충 트래킹이 끝이 났고 요거는 이제 서머리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분배금을 제가 예상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오늘까지의 이 옵션 트레이드 성적입니다. 성적. 그래서 분배금 예상치하고는 예상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약 2.5센트 그러나 뭐 주간 옵션에서 돈을 좀 벌고 있죠.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고 그 FBY는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PLTY도 또한 합성 옵션에서 아주 압도적인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주간 옵션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이 합성 옵션에서 이 본주의 상승을 편성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때 MSTY에서 저는 2.97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2.02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ROC가 33%니까 이렇게 뭐 되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더 주면 좋은데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거리라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약 1달러 이상 정도 돈을 저금을 했죠. 그래서 이 저금한 돈을 나중에 뭐 돈을 못 벌었을 때 그때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2.2달러를 하더라도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1년 연수익률이 약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조금 위안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MG와 애플리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저희 YMAC에 결정이 되니까 YMAC에 결정되는 MG와 애플리도 이제 MG 같은 경우가 약 23% 정도 제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고 애플리도 약 13% 정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AIYY, DISO, SQY, SMCY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넘게 돈을 줬네요. 이 돈을 너무 ROC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물론 97%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건 사실 좀 거시기 하고 그다음에 GPTY와 LFGY 같은 경우는 제가 이 30일 변동성이 LFGY 같은 경우 36%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계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 디스트리뷰션 분배금 나오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뭐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AX는 14.98을 예상했는데 15달러 나왔으니까 썩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YMAC도 5.18센트 예상인데 5센트 나왔으니까 좀 적게 나왔네요. 아쉽게. 자, 그러면 이제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죠? 3억 불 이상 돈을 잃었지만 위클리 옵션에서는 저희들이 약 60 밀리언, 6천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서 약 6센트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 여기가 테슬리인데 테슬리가 지난 1월 달에는 71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 그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은 그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던 테슬라가 막 상승을 하던 그 시절에는 상당히 석 달 동안 좋은 분배금을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센트 이상을 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뭐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쇼콜에서 벌어들인 60센트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ROC를 조금 더 해서 한 65센트 정도 내외로 주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가격들은 전부 다 IB3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랗게 지금 백그라운드가 적혀 있는 것들은 다 50달러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SDTY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롱콜 옵션에서 생긴 unrealized 미실현 이익을 포함을 시켜 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따라서 약 16센트에서 약 35센트 정도 사이에 주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DTY도 그렇고 또 QDTY도 다음 주 QDTY는 어쩌면 다음 주에 발표 안 할 수 있어요. 조금 SDTY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SDTY는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AX는 약 18센트 그리고 YMAG은 909달러 아니 9센트 9.47센트 이게 MG와 애플리가 있는데 MG 애플리가 그렇게 장사가 썩 많이는 안 됐어요. 그래서 MG 애플리를 보시면 지금 벌어들인 돈이 불과 2밀리언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밀리언 나누기 YMAG의 주식 수를 나누면 약 9.47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은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린샷 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자 그러면 MST와 지난주 결과 그리고 다음 주 예상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NBDY입니다. NBDY도 잘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때쯤에는 NBDY 발표하는 2월 26일쯤에는 QDT와 SDT 둘 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예상치까지 끝이 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마지막에 이 비트코인 투자 옵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작년에는 그 AI 그러니까 NVIDIA를 기준으로 해서 AI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가 팍 붐이 일고 또 대통령 선거 있고 해서 막 비트코인의 어떤 붐이 일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시장에 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막 미국 시장이 활황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작 옛날에는 사실 좀 비관적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스캠이다. 근데 역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 소위 말해서 얼터너티브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트코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조금 비관적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2100만 개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코인의 수가 정해져 있고 또 여기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혁신적인 테크놀로지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핀테크에서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금 다르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전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지금은 스트래티지만 그 스트래티지가 마이클 세일러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뛰어들고 그 외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럽이나 남미 그리고 이런 그 정부에서도 살살 뛰어들라 그러고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또 각종 그 큰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그 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조금 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는 사실 안 하고 있지만 어떤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투자자, 저 같은 이제 개인이나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겠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 이 파생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기관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뛰어들면 이건 사실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있으면 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 있죠. 코인을 통해서라든지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좀 더 어떤 그 ETF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이 그 인다이렉트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록시라고 하는 MST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그 기관들이 미국의 이 투자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투자 기관들이 어떤 자기들의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어떤 회사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눈에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만 되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그 많은 투자 회사들의 정관 자체가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MSTR이 집중적으로 거의 1% 이상의 전체 그 2%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1%라 했으니까 한 2% 전체 2,100만 개 중에 거의 2%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MSTR이 사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MSTR의 주식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또 지난 뭐 1년, 2년 새에 거의 2, 300%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MSTR에 투자를 함으로써 MSTR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게끔 회사의 정관도 바꾸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MSTR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런 프록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MSTR이 다른 ETF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MSTR이 떨어지는 것도 훨씬 더 다른 ETF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저하, 더 많은 그 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베니핏과 리스크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STR에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는 또 현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가 있고 선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ETF가 있고 또 커브드 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현물 ETF 중에 IBIT에 투자를 합니다. FBTC도 처음에 조금 시작했었는데 다 팔고 IBIT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는 비토가 있는데 저는 비토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YBC 지금은 YBC의 본주가 IBIT인데 요게 얼마 전에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 이제 비토를 가지고 YBC를 커브콜 쳤는데 비토가 조금 이 시장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굉장히 조금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선물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미래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어떤 업사이드가 더 많다고 그러면
빅토도 괜찮아 보입니다. 빅토에서도 직접적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을 하니까. 그리고 커브드 콜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MSTY도 있고 MSTY는 monthly고 YBTC는 이게 라운드 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커브드 콜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 YBS는 이제 일드맥스 커브드 콜이죠. monthly로. 그리고 BTC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최근에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 BTCI를 보여드리면 BTCI 같은 경우 이게 이제 BTCI 니오스 비트코인 하이 인컴 ETF인데 저기 MSTY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그 MSTR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비트코인에다가 바로 투자를 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로 쳐서 만들리로 나오고 익스펜스도 거의 일드맥스와 비슷하고 근데 약 29.5%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는 이 텍스 ROC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1월 24일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이제 처음 X 데이트가 나왔고 그때 나온 게 첫 번째 나온 게 1.57달러 나왔거든요. 한 달에 1.57달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61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월 달 거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나? 아무튼 뭐 그리고 이 서플리멘트 텍스 19A-1 노티스를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나온 것이 현재 ROC가 94%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 ROC는 다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 내는 구자에서는 이게 사실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돈이 나올지. 그래서 일단은 잠깐 한번 이 BTC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우리가 조절해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수익과 함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